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은 25분 만에 불리한 상황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맨체스터 시티의 붕괴가 아니라 티에리 앙리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공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잡이가 아니라 감독입니다. 모든 골은 부산물입니다. 앙리는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채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앞두고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시즌 라운드를 실망스러운 12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팀은 11경기 중 5경기에서 패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의 선수들 사이의 불화는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치 반더 비와 같은 핵심 수비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주장으로서 손흥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에티하드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홈에서 1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특히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17경기에서 8골 4도움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세우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0-4로 진 뒤에도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어시스트 1개에 그쳤고 63분에 교체된 것을 지적하며 체력 부족, 폼 저하, 심지어 주장으로서의 부적격을 비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티에리 앙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진짜 역할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골은 그저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자신의 분석을 통해 손흥민을 평가하며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는 경기를 창조하고 통제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골은 손흥민의 흔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가 모든 상황에서 공을 터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전술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라고 앙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스날의 베르캄프나 차비 에르난데스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은 그들을 뛰어넘는 전술적 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13분에는 메디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손흥민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강조하며 맨체스터 시티 수비를 흔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손흥민은 이 어려운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메디슨이 쉽게 슛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의 전술적 중요성을 설명한 앙리는 손흥민은 경기 내내 꾸준히 상대를 압박하고 적재적소에 팀 동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경기의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이슨 아케가 들어온 후 맨체스터 시티는 수비를 조정하려 했지만 손흥민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보셨죠? 페드로 공이 골로 연결되었을 때 주목할 점은 슛이 아니라 손흥민이 3명의 수비수의 주의를 끌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함정이었고 손흥민은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앙리는 93분에 나온 네 번째 골에 대한 분석적 코멘트로 마무리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카일 워커를 제치고 네 번째 골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워커가 피곤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워커가 피곤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경기보다 더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이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측정할 수 없지만 그것은 존재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앙리는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경기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그는 골이 단지 부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모든 골 뒤에는 놀라운 전술적 사고와 이타주의가 있는데 이는 가장 위대한 선수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파페 사르는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사르는 손흥민에 대해 본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당시 라커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는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점 앞서 있었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와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라커룸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르는 손흥민이 팀원들을 칭찬하거나 경고하는 대신 노련한 전략가로서 냉정한 분석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지만 그들이 맨체스터 시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펩 과르디올라는 결코 저항 없이 팀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후반전에 그들은 미드필드를 압박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경우 손흥민의 말은 경기의 지도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 전략을 어떻게 전개할지 자세히 분석했고 미드필드에서 공간을 압박하고 토트넘의 수비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특별한 점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그들의 수비 라인을 넓히고 미드필드의 리듬을 깨뜨릴 것입니다. 공을 만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당신들을 산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적절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들을 끝장낼 것입니다. 손흥민의 말이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물었을 때 사르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가 경기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말한 대로 움직이고 압박하며 시티의 수비를 늘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사르는 또한 후반전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손흥민이 내 방향으로 공을 보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카일 워커가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분명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루이스에게 지금 공격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포로가 3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이번 승리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르는 손흥민이 이 승리의 설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티에리 앙리 같은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표에 오르지 않고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카림 벤제마와 비슷합니다. 벤제마는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공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벤제마가 팀을 빛나게 했던 것처럼 손흥민은 모든 팀원이 더 잘 플레이하도록 돕는 요소입니다. 전문가는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28가지 오프 더 볼 전술적 움직임은 카일 워커를 지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통계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그가 전술적 리더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는 또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10년간의 헌신과 일관된 리더십을 거친 후 토트넘이 클럽의 가장 큰 스타인 손흥민의 동상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전설이 그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